안녕하세요. 이슈뽀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들어서 또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네.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재개됩니다. 코로나와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에 위축됐었다가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나올 때도 항상 언급되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바뀐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 당첨되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자, 기존의 청약제도에서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도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 거주기간 기준이 2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을 의미하고요. 하남, 신규 분양단지고요.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지구, 하남 가밀지구 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2년 거주 요건으로 강화한 이유는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을 앞두고 거주지를 과천으로 옮기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이후인 올해 들어서는 다시 전세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당첨 이후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했을 때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 됩니다.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서 당첨된 자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의 당첨자에게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네, 분양권 전매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화하는 조항인데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준이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가 됩니다. 기존 분양권 전매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및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죠. 이번 개정된 조항으로 이런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입주 시점까지로 연장돼 버린다는 얘기죠.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급질서 교란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박탈하겠다. 청약 통장 등을 거래하거나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적발된 날로부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3년에서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알선한 자 포함합니다.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4월 17일 이후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수도권 광역시청약의 예비 당첨자가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40%였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 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확대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줍고 줍는다라고 불리는 미계약 물량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 당첨자가 대폭 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못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첨되지 못한 1순위, 2순위의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계약률도 높아지고요.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늘리니까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개선안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홈, 청약 시스템에서 지난 3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금년도 5월달 개정 방침 발표난 것 기준으로 또 사안별로는 이제 3월 달부터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 11월 달에 청약제도 추가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 달에 법 개정을 하고 11월에 도입될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첨 시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까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라는 내용도 추가된답니다. 또한 국토부는 특별 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큰 것 중심으로 2020년에 개편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